안녕하세요. 코인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요즘 정말 정신없는 암호화폐 시장 최신 동향, 그리고 또 기관들의 움직임이 흥미롭더라고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부터 유럽 시장의 새로운 알트코인 상품, 또 기관 투자자들 전략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릴게요. 네,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SNS 발언 때문에 시장이 잠시 출렁였죠. 네, 맞아요. 이란을 향해서 테헤란에서 즉시 탈출하라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확전 우려가 커지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더 좀 허무했던 건 그 중대 발표 예고였잖아요. 아, 네네. 알고 보니까 트럼프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출시 계획이었어요. $499에 애플급 성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할지 네,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또 G7 정상회의 중에 갑자기 귀국한 이유? 이것도 휴전 때문이 아니다. 훨씬 큰 게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궁금증만 남겼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가 진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계속 강경한 입장이니까요.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좀 어수선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 그럼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맞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기관들 움직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럽 시장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거죠? 그 자산운용사 21shares라고 아시죠? 아, 네네, 들어봤어요. 여기서 기관 전용 알트코인 ETP, 그러니까 상장지수 상품이죠. 이걸 5종류나 스웨덴 나스닥 스톡홀m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아, 5개나요? 미국보다 확실히 유럽이 규제가 덜하니까 먼저 움직이는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21쉐어스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운용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데가 블랙록 같은 아주 큰 기업들보다 먼저 약간 돈 냄새를 맡고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회를 먼저 잡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이번에 상장한 5개가 유니스왑, 아발란체, 그리고 비트코인 금 혼합 상품, 볼드, 솔라나, 이더리움이거든요.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근데 특히 솔라나 ETP 설명에는 스테이킹이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 이더리움 쪽엔 그 말이 없어요. 이게 좀 재밌죠. 왜 그런 거죠? 이더리움도 스테이킹 당연히 되는데? 아마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이제 너무 당연한, 내포된 기능으로 인식되는데 솔라나는 아직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더 강조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결국 기관들이 이제 다음 사이클, 다음 대세가 될 만한 코인을 미리 좀 선점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21쉐어스는 이미 2018년부터 여러 알트코인 상품을 내놨었고 다른 중소운용사들도 2015년부터 비트코인 ETN 같은 거 출시하면서 좀 틈새 시장을 계속 공략해왔더라고요. 꾸준히 해왔군요. 네. 특히 작년에 어떤 운용사가 내놓은 인덱스 ETP에는 그때 한참 SEC 규제 압박받던 XRP, 에이다, 솔라나 이런 게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나름 천견지명이 있었던 셈이죠. 그렇죠. 그런 중소운용사들은 사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에 비하면 운용자산 규모, AUM이라고 하죠. 이게 훨씬 작거든요. 네,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ETF 승인이라는 큰 문턱 앞에서 좀 기다리기보다는 유럽 같은 데서 먼저 유망한 알트코인 상품을 내놓으면서 생존 전략을 찾는 거죠. 최근에는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 코인이나 디파이, 아니면 RWA, 실물자산 연계 코인,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 기관들의 움직임이 다 같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서클 주식을 최근에 대량 매도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것 같고요. 네, 상장 전에 투자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더리움 고래들은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더리움을 막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완전 다른 움직임이죠? 네, 완전히 상반된 신호네요. 또 캔터 스위치제럴드 같은 투자은행은 기업 고객들한테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솔라나가요? 왜죠? 아마 거래 처리 속도나 비용 이런 기업 활용 측면을 좀 더 본 거겠죠. 반면에 캐나다의 퍼퍼스라는 자산운용사는 또 XRP ETF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XRP요? 거긴 또 국경관 송금 이런 쪽을 보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이처럼 기관들조차 각자 분석이나 소신에 따라서 전혀 다른 데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와,
기관들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뭐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2017년에 이더리움 가격 엄청나게 오르내렸던 거 생각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알트코인 대장주라도 이 변동성을 견딜 확신이 없으면 사실 강세장에서도 버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남들 이야기나 뭐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뭐 분산 투자하세요, 이런 막연한 조언 말고요. 왜 내가 이 자산을 담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네, 나만의 이유.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핵심 자산 비중을 한 50% 이상 가져가고 개별 알트코인 비중은 각각 한 3~4% 내외로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현금이나 주식, 예금, 금 같은 좀 해지 성격의 자산도 일정 비율 가져가는 거죠.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겠군요. 네, 이때 기관들이 주목하는 그런 내러티브들 있잖아요. 뭐 솔라나의 속도라든지 XRP의 송금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본인이 동의하고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비중을 조절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상승장에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남이 어떤 코인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그 전략이 나한테도 꼭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과거 경험이나 또 지금 시장 분석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황금 비중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핵심이겠네요. 상황에서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참고는 하되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기관들이 서로 다른 베팅을 하는 그 뒤에는 다 각기 다른 미래 예측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당신은 어떤 내레티브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